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2022년이 들어서서 저 처음으로 찍는 영상이에요. 뭐 새해라고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거는 없지만 그래도 새해 첫 영상이니까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제가 고심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나는 왜 계속 초보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제목들 시작하고 막 한동안은 계속 내 실력이 뭔가 만족스럽지 않고 늘지 않는 것 같아서 되게 답답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시기를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그러니까 초보란 무엇이냐? 능숙하지 못한 거죠. 예기치 못한 상황이 왔을 때 당황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려면 이제 숙련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막 전문가처럼 막 이런 숙련자가 된다기보다는 내가 하는 작업을 자신감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숙련자일 것 같아요. 우리 많은 제자님들도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가장 확실한, 초보를 벗어나는 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공의 경험을 갖는 거예요. 와, 정말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완벽한 성과물을 갖는 성공의 경험이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성과물에 우리가 만족을 하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반대로 어떤 성과물을 가졌을 때 만족스럽지 않았지를 생각해 보면 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그런 경험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만들다 보면 너무 예기치 않은 상황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변수가 너무 많아 사실은. 옷감이라는 게, 원단이라는 게 우리가 뭐 전체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진짜 수십만 가지의 원단이 있고 막 새로운 원단 계속 나오고 막 정신이 없는데, 우리의 경험치만으로는 완벽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당황을 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넘어가자 하면서 그 상황을 넘어가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후자를 많이 선택했어요. 내가 입을 거니까, 어차피 이거 만들어서 내가 입을 거잖아. 그러니까 나만 오케이 하면 되는 거니까 대충 이게 불편해도 그냥 넘어가자, 이게 완벽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잠옷을 제가 만들면 그 잠옷을 길게는 3년, 5년까지 입어요. 입는 3년 내내 불편한 거예요. 바지에다 고무줄을 넣었는데 그 고무줄이 씹혔어. 그래가지고 바늘하고 고무줄이 같이 씹히면 그 부분이 딱 고정이 되잖아요. 그럼 고무줄이 이렇게 마음대로 늘어나지 않고 나중에 그 부분이 틀어진다거나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부분을 거기서 수정하지 않으면 처음에 1년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만든 옷이니까 불편해도 입는다 하면서 입는데, 나중에 1년 지나고 나서는 그 옷을 꺼내기 전부터 그 불편한 부분이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거야. 맞아, 저거 입으면 막 불편한데 어떡하지? 저거 입을까? 딴 거 입을까? 그냥 사서 입는 건 어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3년 내내 불편하느냐, 아니면 그게 좀 귀찮더라도 뜯어서 수정을 하느냐, 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다른 입장은 뭐가 있냐면, 겁나서, 내가 잘못하는 게 겁나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누구나 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포기를 하면 안 되고, 그럴 때는 휴식 시간을 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워워하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갖다가 보면 약간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 그래, 내가 좀 귀찮아도 다시 한번 해볼까? 트라이 해볼까? 여러 번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짜증이 나죠.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하루 정도 그냥 푹 쉬어줍니다. 이거 뭐 오늘 꼭 끝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내가 입을 건데 한 일주일 후에 해도 되잖아요. 그러다가 아예 잊혀진 과제가 되면 안 되지만, 그걸 시간에 여유를 두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완벽한 바느질로 끝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경험이 정말 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더라고요. 마음에 썩 들지 않는 옷을 한 10개를 만들어서 계속 막 불편해, 여기 불편해, 저기 불편해, 이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건 저래서 마음에 안 드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 10개의 옷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정말 마음에 드는 옷 한 벌을 내 성과물로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좋아요. 만족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10벌을 만들었다,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10개인데 다 마음에 안 들어. 그거보다는 마음에 드는 거 딱 하나 있어도 그게 정말 나에게 뭔가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게, 이런 옷을 한번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완벽하지 않은 옷을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럴 때는 요령이 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힘들 때는 내가 좀 쉬어야겠구나. 이럴 때는 내가 좀 더 정보를 찾아보고 좋은 방법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요령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대충 만든 옷을 만들지 않게 된다는 거죠. 제가 그 패턴 작업을 한다고 명장님 작업하시는 거를 막 찍으러도 가고 여러 번 봤는데, 명장님은 그야말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옷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명장님이 작업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내가 마음에 안 든다 하는 부분은 뜯어서 다시 하고 뜯어서 다시 하시더라고요. 아니, 명장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실수를 하게 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 내 잘못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좌절하지 말고 반드시 그 부분을 만족스러울 때까지 다시 작업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완전 꼼꼼함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하신 분들이 작업물도 잘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면 꼼꼼하기만 되느냐?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밑작업을 상당히 잘 해주면 그런 완성도 높은 옷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명장님도 그 얘기를 몇 번 하셨어요, 저한테. 밑작업만 잘하면 옷은 그냥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하셨는데, 그 밑작업이란 과연 무엇이냐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재단을 한 후에 실표뜨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심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실표뜨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단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재단할 때도 많이 신경 쓰면서 되게 잘해야지 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 앞판 뒷판 이렇게 겹쳐서 재봉하다 보면 삐뚤어지는 경우도 있고, 분명히 똑같이 내가 막 정확하게 막 100cm 앞뒤 똑같이 딱 재단했는데 재봉을 할 때 위에 올라와 있는 원단이 밀려서 앞에 게 막 위에 있던 게 막 한 2cm 길어져 버렸어. 이런 경우 있으시죠? 네, 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딱 맞췄는데 왜 이렇게 되지? 대부분의 원단이 재봉할 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신축성이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제 실표뜨기를 하는 건데, 실표뜨기는 그야말로 실로 이제 표시를 해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완성선에 실표뜨기를 하는데요. 옆선을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cm 동안 내가 여기서 보고 쭉 재봉을 하면 100cm 됐을 때 2cm가 남았다, 오차가 났다. 그러면 실표뜨기를 나는 한 뭐 20cm 간격으로 대여섯 개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실표뜨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100cm 한꺼번에 할 필요 없고 20cm씩 분할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cm 가는 동안 내가 이거 조금 밀리는 것 같으네, 조절하고 해서 하다 보면 그 오차가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나중에는 2cm 날 오차가 나중에는 2mm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최소화시키다 보면 만든 옷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저도 처음에 실표뜨기 막 하시는 그 전문가분들 하시는 거 보고, 와, 저렇게까지 꼼꼼하게 나는 못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실표뜨기 하는 걸 좀 억지로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옷을 해봤더니 정말 결과물이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귀찮아도 일단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 다른 거를 확 느끼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심지 작업인데, 심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딘가 뭐 늘어날 위험이 있다던가 어딘가 약해질 위험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에 이제 붙여서 보충을 해주는 역할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조끼가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이 동그란 부분이 주글주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심지 작업을 하면 깔끔하게 싹 돌아간다거나, 단추를 다는 부분, 뭐 단추 구멍 이런 부분에 심지를 붙여 넣으면 바느질이 뭐
천이 뜯어지거나 이런 위험이 없고 예쁘게 단추구멍을 낼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심지는 여기는 붙여 여기는 안 돼 뭐 이런 게 딱딱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경험치를 좀 쌓아야 되는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심지를 여러 군데 사용을 해보면서 그렇게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옷이 쫙 그 태가 나는 옆선도 쫙 예쁘게 나오고 그런 옷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실표뜨기, 두 번째는 심지 작업.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세 번째 하나 더 있죠. 느긋한 마음.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말고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내가 완성도 있게 하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하다 보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우리의 실력은. 제가 예전에 처음에 초보 때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패턴 없이 옷 만드는 걸 딱 해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 해가지고 패턴 없이 옷 만드는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올리게 된 거죠. 벌써 그게 5년 전이에요. 그때 그 영상이 또 많은 분들한테 호응을 받았고요. 그래서 패턴 없이 옷 만들기를 막 하다 보니까 재미는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흥미를 제가 좀 잃게 되는 순간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내가 제대로 된 옷을 계속 만들 수가 없구나. 간단한 뭐 티셔츠 같은 거는 분명히 패턴 없이 만드는 게 가능한데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옷을 만들고 싶고 내가 외출할 때도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고 싶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공부해야 된다거나 조금 더 배워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 예전에는 패턴 없이 막 옷 만드는 좋다고 그러더니 이제 사람 변했네. 갑자기 왜 패턴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조금씩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유튜브 막 할 때 그때는 별로 그런 분들이 안 계셨는데 요즘은 옷 만드는 유튜버들 굉장히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영상을 가끔씩 보면 막 되게 빨리빨리 해가지고 막 신기하게 변신시키고 이런 영상 굉장히 재밌고 좋은데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나도 이제 조회수 좀 많이 나오게 그런 좀 신기한 영상 좀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생각 솔직히 좀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저는 옷 만드는데 굉장히 열의가 있는 사람이고 이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막 뭔가를 공유하고 정보를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는 뭐 진짜 막 대박치는 그런 조회수 엄청 나오는 떡상하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목표가 있다기보다는 정말 좋은 원단을 가지고 내 옷을 정성스럽게 만드는 그런 영상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여드리고 싶고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싶고 사실 유튜브의 그 알고리즘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잖아요. 그 알고리즘은 알 수도 없고 제가 그 알고리즘을 막 쫓아가려고 막 하다 보면 저의 길을 잃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하는 거를 계속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 영상이 뭐 떡상하면 좋죠. 그리고 요즘 지구, 환경 이런 거를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패션 업계에서 만들어내는 그 쓰레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하잖아요. 막 인스턴트 무슨 패션을 쫓아가느라고 막 그런 옷을 막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만드는 옷도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보태는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옷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말 내가 소중히 입을 수 있는 고이고이 입어서 5년, 10년 갈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옷을 만들고 싶다. 이런 욕심이 점점 커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대충 만들어서 그냥 대충 입지 뭐 이렇게 만드는 옷들은 아무래도 점점 더 좀 지양하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님들은 저랑 되게 비슷한 성향이시더라고요. 제가 가끔 뭐 댓글을 보거나 뭐 얘기를 나눠보거나 이러면 나랑 되게 비슷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마음속에 그런 문제들을 조금씩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거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내 취미생활이나 뭐 이런 거를 발전시키는 거나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서 새해 첫 영상은 오늘 우리가 초보에서 좀 벗어나서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이런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두고두고 입을 수 있는 그런 옷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나는 유튜브의 노예가 아니야.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씩씩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는 마스크 벗고 진짜 자유롭게 좀 친구도 만나고 여러분도 만나고 이럴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네,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